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LG에너지 솔루션 워밍업 2부입니다. 지난번 증권신고서 공시되었을 때 간단히 청약 준비를 위한 정보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LG에너지 솔루션의 사업과 공모가 그리고 PER로 계산을 해본 적정 주가까지 담아보았거든요.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뭐하는 회사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화면 보시는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1차 전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전지를 의미하죠. 방전되면 더 이상 사용을 하지 못하는 전지가 1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다시 충전을 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의미하는데요. 화면 보시면 양극재에 있던 리튬 이온이 충전을 통해 다시 음극으로 밀어주면서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전지가 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도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스마트폰이 있죠. 매일 충전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형 가전에 사용되던 2차 전지가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면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런 전기차가 늘어날 수 있는 배경은 배터리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가 더 오래 달릴 수 있게 효율이 좋아졌고 충전 시간은 더 짧아지면서 전기차가 가지는 단점이 조금씩 해소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내연기관보다는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구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는 도심 운행도 금지가 되고 또 신차 등록도 중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10년 후에는 내연기관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기차의 급격한 보급으로 2차 전지 수요도 매년 크게 증가될 전망인데요. 약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6배 이상 수요가 확대되는 것이 예상됩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결국 현재보다 더 폭넓게 전기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를 보관해서 사용해야 되는 니즈도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ESS 수요도 조금씩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전기차용 2차 전지를 조금 더 알아볼게요. 현재 전기차에 사용되는 2차 전지는 화면 보시는 세 가지 모양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사용을 해오던 원통형, 그리고 사각형 모양의 각형, 그리고 구부릴 수 있는 파우치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이 중 LG에너지 솔루션은 파우치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파우치형은 다양한 크기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높고 또한 가볍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대량 생산 시에도 원가가 많이 들고 또 화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화재 위험성 때문에 파우치형 배터리는 그래서 셀을 모듈에 담고 그 모듈을 다시 팩에 담아서 화재 위험성과 배터리 성능을 제어하게 되는 3중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양극재의 원료를 어떤 물질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구성된 NCM 배터리와 리튬, 철,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LFP 배터리로 구분됩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NCM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배터리는 성능이 좋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비싸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쟁사인 중국의 CATL은 LFP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NCM 배터리와는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싸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NCM 배터리는 단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재 위험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은 여기에 알루미늄을 섞어주는 NCMA 배터리를 업계 최초로 개발하고 현재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루미늄은 화재 위험성을 낮춰주고 비싼 코발트를 약간 대신하면서 배터리 가격도 낮춰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2차 전지의 효율이 높아지고 가격은 낮아지면서 점점 더 2차 전지가 대중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2차 전지 배터리 가격은 10년 전보다 약 6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낮아질 전망인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배터리 가격으로 인해서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의 생산 원가가 비싼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어느 정도는 차량 가격 부담을 낮춰주고 있는데요. 조만간 배터리 가격이 더욱 낮아진다면 이제는 내연기관 차의 생산 원가와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국은 점점 보조금을 축소하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측면으로 향후 10년 안에는 내연기관 차량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전 세계 2차 전지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21.2%인데요. 1위는 약 31% 점유율을 기록하는 중국의 CATL입니다. CATL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전기차 세대 중 한 대가 중국에서 판매될 정도로 중국 시장의 포지션이 큽니다. 인구가 많은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유럽이나 미국보다 중국이 전기차 보급을 정부 차원에서 독려를 하고 있는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인 CATL이 이러한 수혜를 받고 있고요. 또한 CATL이 생산하는 LFP 배터리는 가격은 저렴한데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모듈을 없애고 셀을 바로 팩에 담는 셀투팩 기술을 개발하면서 어느 정도는 효율을 많이 높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테슬라도 LFP 배터리 사용을 확대하고 고급 차량인 벤츠도 LFP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더 이상 LFP 배터리가 저가 차량에만 사용한다는 인식이 조금씩 극복되고 있으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CATL은 현재도 약 3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향후 조금 더 점유율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위이지만 안심하고 있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재무 현황 좀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금년 3분기 기준으로 유동 비율은 110%, 부채 비율은 156%입니다. 재무 상태가 나이스하지 않은데요. 생산 캐파 확대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손익을 보면 다시 흑자로 전환했는데요. 금년 3분기까지 매출은 약 13조 원, 순이익은 약 8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익률이 약 6% 수준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현대차와 GM의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대규모 리콜 비용을 손익에 반영을 해둡니다. 올해 반영해둔 충당금이 약 1조 3천억 원인데요. 상당한 규모이죠. 배터리를 팔아서 남는 돈으로 현재 리콜해주는 비용으로 거의 다 사용하는 수준인데요. 그래도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에 승소하면서 약 1조 원의 합의금을 수령하고 올해는 약 8,5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배터리 안정성을 빠르게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업 구조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공모로 약 12조 원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산 캐파를 확대하고 연구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인데요. 자금의 절반 이상은 미국과 유럽, 중국 지역의 생산 캐파 확대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 수요가 10년 내에 6배 증가될 예정이므로 생산 캐파를 빠르게 확대하는 것이 절실한데요. 그래서 이번 공모 자금을 활용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5년까지 420기가와트로 생산 캐파를 약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CATL은 한술 더 떠서 25년까지 592기가와트로 증설하겠다라는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어나는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서 2차 전지 업체들은 생산 캐파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LG에너지솔루션 공모가 좀 볼까요? 보통 공모가 산정은 일반적으로 PER을 많이 사용하죠. PER은 시가총액의 이익을 나누어 준 지표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몇 년을 벌어야 기업 가치에 도달하느냐를 보는 지표인데요. 이 PER이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심플하게 기업의 수익력을 평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순수익으로 비교를 하게 되므로 성장성이나 위험성까지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처럼 현재 사업이 크게 확장되면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는 경우는 시설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영업이익을 왜곡할 수 있는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감가상각비는 시설 투자에 사용한 비용을 특정 기간에 나누면서 영업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짓는데 10조 원이 투자가 되었고 20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한다면 매년 감가상각비로 5천억 원씩 영업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장을 다 짓고 나면 실제 공장 관련해서 더 이상 사용되는 비용이 없지만
그래도 이익에서 매년 5천억 원씩 차감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왜곡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EV 에비타인데요. EV 에비타는 쉽게 표현하면 기업을 인수할 때 내가 투자한 돈이 이 기업으로 몇 년을 사업을 해야 회수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지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감가상각비로 왜곡되는 이익을 제외하고 기업 가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PER의 대안으로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EV 에비타까지 자세히 설명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므로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V 에비타 방식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면서 두 개의 유사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요. 주요 경쟁사 중 배터리 사업 비중이 50%가 넘어가는 회사만 선정합니다. 그래서 CATL, 삼성 SDI가 선정되는데요. 두 개 기업의 평균 EV 에비타 배수는 51.4입니다. 중국의 CATL은 EV 에비타가 80.7이고 한국의 삼성 SDI는 20인데요. 배수 차이가 큽니다. 여하튼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에비타인 2.3조 원에 평균 EV 에비타 배수인 51.4를 곱해주고 이외 부채를 더해주고 현금성 자산을 빼주면서 약 112조 원의 평가 시가총액을 도출하는데요. 이 112조 원을 주식수로 나누어 주면 주당 평가 가액은 약 48만 원이 됩니다. 이 48만 원에서 할인율 37.4%를 부여하면서 희망상당 공모가로는 30만 원을 책정하는데요. 그럼 할인율을 적용하기 전 LG 에너지 솔루션의 적정 주가가 48만 원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유사 기업들과 PER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가 산정에 활용된 두 기업과 비교를 해볼게요. 12월 23일 기준으로 CATL의 PER은 약 142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삼성 SDI는 40.2인데요. 두 기업의 평균 PER은 91.2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 중 제가 선별을 해보았는데요. 2차전지 완성품 업체인 삼성 SDI, 그리고 분리막을 생산하는 SKIT, 양극재는 에코프로비겜, 전해액은 첨보를 꼽아보았습니다. 각 소재별로 대표 기업들인데요. 이 4개 기업도 12월 23일 기준 PER은 삼성 SDI는 40.2, SKIT는 104.2, 에코프로비엠은 136.7, 그리고 첨보는 84.3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PER은 91.4가 됩니다.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의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볼 텐데요. 먼저 올해 순이익을 추정을 해야겠죠. 3분기 누계 순이익이 8,581억 원이었습니다. 이를 3등분 해주고 한 분기 평균 순이익에 4를 곱해 주었는데요. 그럼 올해 추정 순이익은 1조 1,441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추정 순이익에 공모가 산정의 유사기업 그리고 국내 2차전지 유사기업의 평균 PER을 곱해주면서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공교롭게도 두 부류의 평균 PER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의 적정 주가는 약 44만 7천 원 정도가 계산이 되는데요. 유사기업의 PER을 적용해 본 적정 주가는 45만 원 정도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은 글로벌 2위 기업에다가 현재 상장하면 코스피 시총 2위가 유력하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펀드 자금들이 초기 투자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대 주요 지수 모두 조기 편입이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상장 후 5거래일 뒤에 FTSE 지수에 편입이 되고 10거래일 뒤에는 MSCI 지수에 편입, 그리고 3월 10일에는 코스피 200 지수에 특례 편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들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자금으로 약 1조 5천억 원 정도가 수급으로 상장 직후 2달 이내에 들어오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2차전지 ETF는 3개가 있는데요. 이 3개 상품의 시가총액이 약 3조 원 수준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LG화학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이유도 이들 ETF들이 LG화학의 비중을 조금씩 낮추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예전에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2차전지 업종들의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의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각 펀드의 종목별 비중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LG화학은 8.8%부터 24%까지 비중으로 현재 투자되어 있는데요. LG화학도 2차전지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므로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전량 교체되지는 않는다고 보이고요.
결국은 LG화학을 비롯한 나머지 종목들의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 투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ETF에서도 약 5천억 원 정도는 수급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을 감안했을 때 상장 직후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오버슈팅 흐름이 나오다가 결국은 공매도가 시작되면서 주가의 하락으로 안정권을 찾아가는 흐름이 예상되는데요. 현대중공업이나 카카오페이의 초기 흐름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7개 주관사가 청약을 주관하는데요. 아마 다들 주관사 계좌를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하튼 청약 관련된 일반 정보는 제가 워밍업으로 업로드한 일부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할게요. 초대형 종목이므로 다양한 각도로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시가총액을 고려했을 때 시초가가 더블로 시작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수익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공모가를 희망상단인 30만 원으로 확정하고 수요 예측 준비와 우리사주 청약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여하튼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계좌를 조금 더 준비하시면서 청약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